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오늘은 얼마 전 목포 MBC 낭만항구 유튜브에 출연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우기종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장 우기종입니다. 네, 먼저 제가 좀 인터뷰에 앞서서 가벼운 네.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목포 MBC 낭만항구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네. 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만나기 전에 한번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예. 그런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노래 실력이 이제 약간 약간 뭐 그다지 그랬었는데 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은 가볍게 본인의 노래 실력 점수로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그날 제 노래를 두 곡 불렀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곡도 들으셨나요? 아, 네, 저 다 보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딴 분들도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세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첫 번째 곡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곡이 아니라 오, 네네. 두 번째 곡은 사실 제가 박자 맞추는데 약간 좀 서투릅니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면 준수한. 첫 번째 곡만 100점인 걸로. 그때 저랑 같이 출연하신 분이 계신데,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곡만 들었으면은 정말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곡을 같이 들으니까 네. 원래 저 기본적인 소질은 있구나. 나타나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생각했는데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네. 제 아내는 저 노래 소리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먼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 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 행정 전문가에서 아무래도 좀 가시밭길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기까지는 혹시 뭐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뭐 주변에 권유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고시 24회이라 그래서 행정고시 끝난 후에 제가 재무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쭉 근무하면서 이제 관료로서 전통 관료로서 이제 커왔는데 그러니까 관료로서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중앙정부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을 이제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일들이 몇 번씩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그런 불균형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언젠가는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제가 전남 정무부이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이낙연 총리께서 지사하시다가 총리 돼서 올라가시면서 고향을 위해서 한번 좀 열심히 좀 일해봐라 이런 말씀을 계셨고 또 이 목포에 계시는 저를 잘 아는 지인들께서도 당신은 이제 부지사였으니까 부지사 같은 사람이 목포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제가 그동안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하고 주변 분들의 권유 합쳐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의 그런 뭐 신념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에 권유도 있다 보니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원외 지구당 위원장의 한계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위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민주당 출신의 그런 목포 의원들의 자질이나 일탈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위원장으로서 역할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바로 전지 정무부이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남도하고 이제 관계도 이제 상당히 원활하고 또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들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고 또 목포시는 제가 6년 동안 이제 거주하면서 목포시 발전 그 이전부터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특히 이제 가까이서 전남 정무부사를 일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본 목포의 모습 그리고 목포의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 시민들 이런 분들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은 커다란
적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바라는 바, 그분들의 희망,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서로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네. 해왔다고도 이제 생각하고요. 리더십의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목포에서 봐왔던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슨 일방적인 리더십. 저는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같이 가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저를 이제 제가 근무했던 뭐 통계청이라든가 통계청장을 근무했지 않습니까? 통계청이라든가 우리 전남도청에서도 저를 표현할 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어울리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저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굳이 좀 더 표현을 쓰자면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스타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주에서 볼 때는 낯설게 엮여지신 것 같아요. 일방적인 지시에서 강압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위적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좀 익숙해졌던 분들은 제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경력상 중앙정부기관인 통계청 직원이 4,000명이 됩니다. 4,000명을 같이 일하는 때는 뭐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든 없으면은 그 통계청 그걸 이끌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수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거는 익숙치 않았던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점점 익숙해지고 그런 리더십이 더불어 같이 가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아마 더 환영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방금 정무부지사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어떤 이유로 부임을 하셨으며 또 그때 당시 재임 시절에 뭐 잘한 일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통계청장을 이제 하고 그만뒀을 때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한번 봅시다. 네. 봅시다 한 이분이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제 전문가로서 당신이 필요하다. 고향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없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이제 그분편은 이제 상고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상고처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지사님 모시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게 사실은 없었고 아마 이낙연 당시 지사님께서는 제가 그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걸 이제 아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국회의원이실 때 제가 통계청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일도 괜찮게 하는 경제로서는 특히 뭐 괜찮은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간곡하게 와서 고향을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셔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뭐 따로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잘한 점은 뭐 몇 개 다 기억이 나는데 아쉬운 점은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잘한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정부부사가 오니까 우리 전남의 예산이 4조 5천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도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의 배분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가장 근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양의 국가 자원이 쏟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유독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4조 5천 너무나 부족한 그래서 그걸 6조로 이제 올렸습니다. 네. 상당한 그 성과죠. 그래서 우리 전남도청 식구들은 네. 6조의 사나이 우기종. 6조의 사나이. 그래서 상당한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전남도 전부 네. 아쉬웠던 부분이라 많이들 기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수 경도에 투자 유치를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크게 이제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네. 제가 그 소록도에 가시면 네. 마리안느 마가렛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아, 네, 알아요. 네. 아시죠? 네, 그분들이 생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해준 게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반드시 좀 뭘 좀 알렸으면 좋겠다 네. 싶어서 이분들은 노벨 평화상 네. 추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이제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정무부 부사 있을 때 그걸 좀 매듭을 더 지었으면 하는 게 조금 더 아쉽죠. 네, 정말 아쉬우셨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최근에 이제 저기 100만 명 서명 받아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예. 2번씩이나. 예. 근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유야 뭐 청와대에서 가서 근무하려면 특히 이제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 시각이 갖춰져야 되고 네. 시각이 갖춰져야 되고 그에 따른 그 해당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그 조달해낼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이제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2번 근무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처음 가서 이제 행정관을 한번 보셨고 두 번째는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해서 모셨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갔을 때 모셨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거의 마지막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고 또 이제 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마지막에 가니까 이건 상당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되게들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도 모셨고 나중에도 이제 끝까지 모시겠다 싶어서 이제 갔죠. 노무현 대통령과 저하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그 발가락 양말이라고 하죠. 네. 장갑 같은 거. 네. 이걸 이제 신는 거 보면 다들 이제 뭐 웃으시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발가락 양말을 신으세요. 그 발가락 양말을 신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형식이나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저도 같이 곁들아 네. 그런 점이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걸 또 그냥 그 서로 그냥 발가락 양말 신는 사람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발가락 양말 신었던 것을 이렇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이 인터뷰 중에 이낙연 총리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소통하고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녁 평상시에는 이렇게 근무 시간 중에는 전화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바쁘시고 그러니까 좀 밤 좀 늦으면 좀 이제 좀 자유롭겠지 하고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를 드렸더니 서울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종로 쪽에 있었는데 종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시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본 곳이 무교동 낙지골목. 거기서 막걸리 좀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지금도 전화 연결 바로 가능하실까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격이 없이 저를 대해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기 그 공간에서 이제 초청도 해주셔서 갈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제가 가면 목포에서 왔다고 목포 막걸리 꼭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챙겨주시는군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목포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라는 여론이 높은데 이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종식 목포시장님과도 꾸준한 소통이 그렇죠.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김종식 목포시장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행정고시 했다고 네. 했습니까? 행정고시 24회인데 그 동기가 김종식 시장입니다. 우리 김종식 시장님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셔가지고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수습을
도청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청에서 이제 해요.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한 번 하고 이제 기초자치에서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저 기초차는 이제 완도니까 완도 가셨고 저는 이제 신안 그 당시 신안군청이 목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전남도청 그때는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었는데 그 광주에서 같이 수습을 했죠. 같이 이제 하숙하는 집도 근처였어요. 매일 아침 같이 이제 저기 도청에 출근하고 네. 거의 그러니까 그때가 81년도거든요. 몇 년 인연입니까? 81년이면 81년이요? 네. 81년이면 거의 한 30년 이상. 그렇죠. 네. 예. 정말 오래된. 네. 40년 조금 안 되는. 예. 네. 뭐 저 서로 쳐다보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거의 알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깊은 소통의 관계를 맺고 예.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 우기종은 우리 목포는 목포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는 목포,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밝고 젊고 활기찬 목포,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목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목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우기종 위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 희망찬 목포시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